식사 안 한 빈속에 그 술을 한 잔 촥 들이켰단 말이야. 이게 졸졸졸졸졸졸 타고 그죠? 위장을 하면서 이렇게 온기가 퍼지잖아요. 그걸 이시եք 선생이 시로 썼어요. 뼛속으로 훈기가 퍼진다. 술기운이 따뜻한 술기운이 퍼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정유주, 우리가 소주라고 부르는 그것을 마치 이슬처럼 똑똑똑 떨어진다. 근데 한반도에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지배층들은 불교에 기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안 먹고 차를 마시려고 했고 근데 한반도에 차나무가 잘 안 자라니까 제주도는 최근에 이제 차나무를 심은 거고 지리산 남쪽에 남해안 일대만 차나무가 재배되니까 이제 차의 수요가 많은데 수급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게 되고 중산층 이하로 가면은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싶은 욕망이 많았고 그래서도 이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고 뭐 그런 기록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술은 주로 지금으로 비교하면 이제 막걸리와 청주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술의 종류를 놓고 보면은 이제 당분을 많이 품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경우 그게 이제 와인 같은 것입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포도가 재배되긴 했지만 널리 재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탄수화물로 이렇게 주식을 삼아서 곡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게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한반도나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술을 당분술에 대응해서 전분술이라고 전분을 주로 가지고 술을 담그니까 전분으로 술을 만들려면은 곡물의 이삭을 가지고 싹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 누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룩과 곡물로 지은 밥이 이제 물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전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당화 과정을 밟게 돼요. 그러니까 술 그러면은 당분술과 전분술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누룩하고 곡물로 지은 밥하고 물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술을 한 번 발효시킨 단양주라고 불렀고요. 그 단양주가 완성된 데다가 다시 곡물밥하고 누룩을 섞어서 그 술하고 보태면은 이양주가 됩니다. 이양주. 술 양은 늘지 않은데 훨씬 진한 술이 되겠죠. 그죠? 단양주는 막걸리가 단양주예요. 단양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태면은 이양주가 되겠죠. 청주. 그 이양주 잘 만들어진 술에다가 다시 곡물밥하고 누룩을 또 이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게 삼양주예요. 삼양주가 아주 진하고 은은한 술 맛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술집개미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분에서 술로 당화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 찌꺼기가 술집개미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분리시켜서 위에 뜬 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맑은 술이라고 청주를 한자 청자가 맑을 청자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술이라고 불러서 맑게 위에 쭉 뜬 술이니까 찌꺼기들은 밑으로 쭉 가라앉게끔 아니면 짜서 무명천에 엮고 배에 엮고 짜가지고 찌꺼기를 안에 두고 밖에 맑은 술 그걸 이제 발효시켜서 숙성을 시키는 술입니다. 근데 이제 원나라 간석기 13세기 원나라 간석기가 되면은 이제 불교의 이 규칙들이 식탁 위에서 굉장히 잘 지켜지다가 흔들리게 되면서 특히 뭐 고려 말 때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육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고 그런 시기에 이제 정육법 그러니까 이 맑은 술을 이렇게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 수증기하고 차가운 물하고 만나게 해서 다시 액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소주예요. 소주예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천정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 있죠. 그게 정류주를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무역선을 타고 이동을 멀리해서 적도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서양의 서유럽 무역선이나 이런 데 와인이 막 식어버리니까 고민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제 정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꼬냑, 위스키, 그죠? 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고량주, 그 다음에 한국의 소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단양주로 하면은 술집 게임에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용성이 높은 술이죠. 근데 이양주로 하면은 이제 약간 효용성이 떨어지죠. 삼양주가 되면은 이 곡물을 엄청 투자했는데 술량은 적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정류를 하면은 소주는 엄청나게 조금 나오잖아요. 정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주 가격이 엄청 비싼 거죠. 정류 소주가 지금 희석식 소주처럼 이렇게 물처럼 계속 마시고 폭탄주 만들어서 마시고 이 마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독주니까 귀한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이 되는 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했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한 잔을 마시면은 쫙 풀리는, 거기에 이제 자초라고 하는, 지초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제 붉은색이 드는 지초 한약재를 넣으면은 이제 그게 홍소주라고, 술은 굉장히 중요한 약술로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마셨던 술은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그다음에 정류주, 뭐 사양주도 있긴 한데 그건 드물고, 삼양주, 그다음에 이제 정류주, 소주, 이까지 이제 마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이 쌀로 술을 못 빚게 했으니까 이제 식용 가능한 이 알코올에다가 물을 타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면은 뭐 알코올 도수를 맞출 수가 있죠. 그렇게 맞추어서 25% 알코올 도수를 맞추니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향도 없고 화려한 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으면 좋은, 설탕은 비싸니까 1960년대 비싸니까 이제 사카린이라는 것을 이제 집어 넣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도 이제 논문이 나오고 보도로 됐지만은 또 희석식 소주가 이 당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한다. 희석 소주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정류식 소주를 제대로 빚어서 내는 집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뉴욕에 있는 한인이 토끼 소주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소주, 희석 소주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정류주가 있다라고 보여준 거죠. 뭐 한때 희석 소주가 일본에서는 뭐 엄청나게 유행이다. 그다음 공장도 만들었죠. 그리고 북미에서도 유행이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를 했더니 람주보다 더 싸게 칵테일처럼 만들어 놓은 술. 그러니까 아주 값싸고 그냥 간편하게 칵테일로 느낌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 한국의 희석 소주. 제가 2000년에 음식전쟁 문화전쟁이라는 책을 내면서 희석 소주를 없애자라고 썼다가 주위로부터 목숨을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조언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사건은 없지만은 최근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주조회사에서 저를 불러서 진짜로 한국적인 술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술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자문을 청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2000년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022년도에 드디어 한국 사회가 바뀌었다. 술을 포금하지 않고 술을 즐기면서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아주 유쾌한 즐거움의 술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술의 시대를 이제 열 수 있게 됐는데, 이제야 와서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새로운 MZ 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된 소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